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은 아직도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또 국힘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 지향할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날 국무회에서도 장관들에게 이념이 중요하다. 전사가 돼서 싸워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외치에서 이제 한미일 삼국협력 제도화라는 결과물을 내놓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 현안을 두고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면서 집권 2년차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키워드가 이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기 교수님. 네. 그런데 이런 게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제가 뭐 할 말을 하는 평론가 아닙니까? 네. 대통령의 그 취임사를 보면요, 국민 통합이 있고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포용력을 가진 그런 그 취임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렇게 이념을 강조를 하는데 그 메시지도 너무 강경해요. 사실은 그 대통령은 그 직무가 나라의 통합을 해야 될 직무가 있는데 책무가 있는데 말이죠. 너무 강경한 메시지가 계속 그 나온다. 그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답답한 거죠, 여러 가지로. 네. 지지율도 한 30% 중반에서 계속 고착화돼 있고,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야당이 태클 걸고, 뭐 뜬금없이 진짜 누구 말대로 단식한다든가. 답답한 입장에서 돌파구를 이제 이념적으로 찾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돌파구가 다른 쪽에서 힘들더라도 정책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출산율이에요. 대통령이 매일 에브리데이 애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별로 없어요. 뭐 다둥이 행사 한번 간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연금 정책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이게 잘 안 되니까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여요. 피하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면 참모들이나 내각들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각들도 일 잘 안 한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국방비서관하고 안보실 2차장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뭐 언론에서 제대로 안 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저 해병대 박대령 건 잘못해가지고 그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걸 분명히 용산이 이번에 그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갈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이다. 근데 왜 이념으로 갔느냐? 유인태 전 의원의 그 말씀이 저는 아주 그 와닿더라고요. 대통령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 극우 세력들, 뉴라이트 세력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뒤늦게 뭐 좌파 얘기를 의식화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의식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뉴라이트 극우 세력의 얘기를 많이 듣는 모습이 제가 보여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결국 도움이 안 된다. 정통 보수, 진정한 건강한 그 우파 이런 세력들은 중도층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귀를 활짝 열고 여러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기 교수님이 직설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좀 답답하더라도 돌파구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서 찾아야 된다. 옳으신 말씀이죠.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 전체주의가 제일 큰 위협인 것 같아요. 공산 전체주의가 아니고. 용산 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의 표상이 뭐냐면 정치적 경쟁자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안보의 적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독자자들이 그리고 현대사회 포퓰리즘 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닙니까? 전부 다 국가 안보의 적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약간 그 유혹에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해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트럼프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해가지고 돌파가 가능하지 않아요. 한 가지 좀 긍정적, 글쎄 이걸 긍정적이라 그럴까요? 그나마 다행인 면은 투명해졌습니다. 그동안에 국정기조 철학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반공이구나. 국정기조 철학이.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서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정치는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향 이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이념은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었는데 일정한 고착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건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말 선진국답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 전략, 어떤 국가 비전을 가져갈 건가? 이런 차원과 이런 수준의 논쟁을 하면은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시대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80년대에 빨갱이 사냥을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저는 저런 수준 낮은 이 점의 세례를 유튜브 보면서 대통령께서 밤마다 받는 것 같은데 좀 수준 좀 높이라.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무도 안 쫓아가잖아요. 예.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벌이는 이념 전쟁에 대해서 왜 안 쫓아가겠습니까? 저거 쫓아갔다는 내년 선거 폭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 뭐 저기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엄호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육사가 아니고 저 해병대 저 박대령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저 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 경질을 하는 것도 사실은 VIP가 경로했다 이게 밖으로 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좀 주도했다고 보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데올로기적 상징에 대한 일종의 상징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힘을 가지면은 제도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나갈 겁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면 예. 그게 파퓰리즘 지도자들이 그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안보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에서 때문에 과반 의석 가지면 안 돼요. 저런 식의 대통령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이 제도의 왜곡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저렇게 대통령이 질주 해가지고는 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이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기조를 벗어나는 선거 전략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인재 영입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념 전사들 인재 영입해야 돼요. 누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민철 부대변인, 글쎄요, 그 예.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가 어떤 초보적인 형태의 어떤 포퓰리즘의 어떤 성격 띠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뭐 가서 무슨 너무 이념 전쟁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야당을 적으로 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야당을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적으로 봤던 거는 문재인 정부였어요.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다 감옥 보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게 정말 야당을 적으로 보고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민주당은 대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민주당이 뭐 어느 새로운 정부 들어섰는데 국정기조에 하나라도 동의하고 도움을 주고 뭐 통과시켜준 법안이 있습니까? 전혀 뭐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양쪽 다 지금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그 원론적인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자. 이 자유를 지키려면은 그냥 자유를 외친다고 자유가 지켜지지 않잖아요. 법치가 바로 서야 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토양을 만들자는 게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자유를 외치니까 뭐 이게 야당을 다 적으로 보고 공산당 반대 뭐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많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정말로 노조 파업을 했던 분들도 있었고 뭐 북한 행사에 가는 지금 분들도 있었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종전 선언을 하자 그러고 유엔사를 해체하자 그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속적인 이런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인가?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념이 과잉돼서 정책을 폈던 거는 전 정부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하고 통계를 왜곡하고 그러다가 부동산 폭등하고 너무 민생이 피폐해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대통령의 몇 개 단어를 발췌해서 그거를 매도하고 어떤 이념 전쟁이다. 구시대적인 이념 논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해서는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 8.15 기념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의 발언들이 이념을 전혀 뭐 이념 전쟁의 어떤 행태가 아닌 그냥 뭐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 근래 요 한 달만 해도 벌써 한 5-6번을 아주 세게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는 학문적으로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공산 전체주의가 용산 전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의 프레임을 만들기까지 만드는데 여야 공동의 어떤 이 국정을 운영할 때 주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당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있고 부책임은 야당에 있는 거죠. 지난 대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0.7% 차이였습니다. 그럼 서로 파트너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협치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첫날입니다. 제 기억에. 국민의힘 당사에 내걸린 프랜카드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저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념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념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프랜카드가 있는 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을 중심으로 나라의 부를 쌓아나가는 지금 대한민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 자원을 가진 나라도 괜찮고 또 이걸 막 주도해 나가는 미국도 괜찮은데 유별나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유는 이 수출인데 이 아시아권에서 지금 이런 이념을 내세우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이어놓은 나라가 6군데가 넘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중앙아시아도 있고 이런 나라의 이념을 앞세우면 수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이 정말 근심 걱정이 쌓이고 있을 거고요. 대통령이 하루빨리 여기에서 미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날이 없어요.